자, 잘 쉬었습니까? 자, 계속해서 우리는 중개 대상물, 우리 교재 29페이지로 한번 볼까요? 29페이지 봅시다. 중개 대상물입니다. 우리 현재 총칙 파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총칙 파트를 마무리 짓고 지금 현재 중개 대상물 파트, 그죠? 요걸 하겠다. 요래 보시면 돼요. 오케이. 용어 정의 끝나고 총칙 파트에 우리가 총칙 파트에 우리가 이 법의 재정 목적 마무리 짓고,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지금 마무리 짓고, 이제는 뭡니까? 중개 대상물 남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총칙 파트에서. 자, 우린 총칙 파트에서 이제는 중개 대상물 봅시다. 페이지 29페이지, 그죠? 페이지 29페이지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은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토지. 막연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중개 대상물은 이렇게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과연 필드에 나가가지고 내가 과연 뭐를 중개 대상물로 해가지고 중개라는 걸 하여서 보수라는 걸 받아서 이 어려운 삶을 영위해 나가느냐, 그거 하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시험의 본시에서는 이런 경우는 대상물 된다, 이런 권리는 대상물 안 된다, 이런 물건은 된다 안 된다, 결국 단순 규정을 묻는 거지만 수업 중에는 좀 더 폭넓게 하고, 단순 규정은 나중에 문제풀이라든지 바로 하면 되니까, 그죠? 일단 그래 폭넓게 이런 경우는 대상물 되고 안 된다를 한번 감아 드리겠습니다. 토지, 그리고 건축물 및 그 밖의 정착물, 그리고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 이게 중개 대상물입니다. 이게 중개 대상물. 즉 소위 말해서 토지하고 건축물, 그리고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은 우리가 규정된 우리가 대상물이 누가 정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토지하고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은 법률로서 규정된 대상물이고,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은 뭐예요? 이거는 시행령으로서 규정된 대상물입니다. 초창기에는 행정학적인 문제가 따문따문 냈는데 여기서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개공사의 중개대상물은 법률로서만 정해진다. 맞나 안 맞나? 틀리겠죠. 이렇게 시행령으로서도 정해진 대상물이 있다 이 말이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까? 국토부령입니까? 이 대통령령입니다. 이런 것도 간혹 가다가 초창기에는 좀 냈습니다. 지금도 지문 정도는 한 번씩 의표를 찌르려고 발췌할 수 있습니다. 즉 시행규칙이 국토부령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즉 시행령은 우리 지금 혼란한 정치는 우리 관심 없지만도 이거는 조세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 간혹 좀 섬세하게 들으면 그런 용어들 나올 거야. 시행령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규칙입니다. 또 시행규칙은 각 부 장관들이 정하는 규칙인데, 우리 중개법은 기재부 장관이나 행자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중개법을 타치하는 규정은 역대 없습니다. 오로지 국토부 장관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시행규칙은 그냥 국토부령으로 정해진다. 이래 보시는 것도 무리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 보시고. 이렇게 법률하고 시행령을 토탈해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이거를 법정중개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법정중개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템포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렇게 법정중개 대상물은 이해되죠? 토지나 건축물, 임목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언제나 독립적으로 중개 가능한 물건이다가 맞겠나 틀리겠나 이 말입니다. 즉 토지하고 건축물, 정착물,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항상 독립적으로 중개 가능한 대상물이다 이 말이지요. 맞아요? 맞다. 우리 수강생분은 맞는 말 같아? 이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래 보시면 돼. 여기 강동구청 여러분들 잘 아실 거 아니야. 여기 강동구니까. 강동구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토지하고 건축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중개 뭐 하잖아. 서울시청 그 500만 원에 나왔답니다. 토지하고 건축물. 5만 원으로 나오더라도 중개업자 중개 뭐 합니다. 맞지요? 왜? 국유잖아. 즉 법정 중개 대상물이라다 맞잖아. 공유물이야. 그러니까 공공의 재산이잖아. 즉 법정 중개 대상물이란 이유만으로 언제나 개공사의 대상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김 강사 그만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만 대상물 되느냐? 즉 그렇죠. 독립적인 뭐다? 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당연히 뭐예요? 법정중개 대상물에 속하는 건 당연하지요. 법정중개 대상물에 속하는 건 당연하고 법정중개 대상물에 속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정중개 대상물에 속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뭐도 돼야 됩니까? 사적 소유, 그죠? 사적 소유까지도 가능해야만이 독립적인 대상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즉 개공사의 개입이 가능한다 이런 것도 같이 봐도 됩니다. 법정중개 대상물에도 속해야 되지만 사적 소유가 가능해야만이 독립적인 대상물로 언제나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토지부터 하나하나 봅시다. 토지부터. 자, 토지는요 한 개의 필지 단위로만 거래에 객체됩니다. 토지는 필지별 거래입니다. 한 개의 뭐다? 필지별로 거래의 객체입니다. 이 객체란 말이 다른 말로 목적물입니다. 전 이런 단어 쓰기 싫은데 혹시나 시험에 목적물로 나와주면 다행인데 또 교수님들이 또 자기의 또 프라이드를 내세워서 객체라는 단어로서 들어갈까 싶어가 설명하는 것이지 뭐 풀어쓰기 낫습니다. 객체가 목적물입니다. 교재는 29페이지 대상물 대개 요건 있지 않습니까? 있고 30페이지 토지와 건축물의 구체적인 사례 그거를 우리가 여러 사례를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내용은 필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필기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필기를 하시면서 적으시고 이건 또 제가 보락하는 것만 나중에 그거만 보시면 돼요. 자, 토지는 한 개의 필지별로 거래의 객체인데 만에 하나 한 필지 그죠? 일부 매매나 저당권 설정 한 필지 일부의 임대차나 용익권 설정 한 필지 일부의 매매나 저당권 설정 한 필지 일부의 임대차나 용익권 설정입니다. 이래 보시면 돼요. 한 필지 일부의 매매나 저당권은 그 자체가 거래의 목적물이 되나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자, 이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건 결국 어떻게 해야 중개 개입이 가능하노? 필지를 분할한 이후에서나 가능하고 한 필지 일부의 임대차나 용익권 설정은 별도의 필지를 나누고 있지 않더라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단순 규정으로 시험에 잘은 안 나옵니다만은 접근하셔가 암기 비슷하게 하셔가 당일날 만약에 출제했을 때 맞출 수는 있고 또 자주 안 나옵니다만은 이런 의미를 파악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쉽습니다. 설명해 드릴게. 한 필지 일부 매매는 왜 그 자체가 거래가 안 되느냐?
뭐 여러분 다 맞는 말입니다. 규정은 뭐 우리 민법은 일부 등기 인정 안 한다. 맞잖아, 그죠? 한 개의 그러니까 맞잖아.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소유권밖에 못 나온다. 뭐 일물 일건주의 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저당권은 뭐 나눌 수가 없다. 불가분성이 있다. 뭐 채무가 전액 변제되기 전까지는 목적물 전부에 뭐 지배력을 갖는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 접근하는 것보다는 왜 한 필지의 일부나 한 필지 일부의 매매나 저당권 설정이 그 자체가 거래 안 되느냐. 저는 이래 접근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게 만약에 100번지입니다. 100번지 한 개의 필지가 있다 칩시다. 그죠? 100번지인데 면적이 이게 만약에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합시다. 오케이? 그거 주잖아. 여기 도로야, 도로. 소유자가 A 소유입니다. A 소유. 그죠? 이분이 500제곱미터를 그죠? 500제곱미터를 B에게 뭐다? 양도했다 가정합시다. B에게 매매했다고 가정합시다. B에게. 오케이? 맞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잖아요. 일부 매매잖아. 일부 매매잖아. 이 자체가 거래가 돼버리면은 일단 바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민법은 일부 등기가 없습니다. 필지별 등기만 인정되기 안 된다. 그래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건 규정이고 왜 일부 등기를 인정 안 하느냐. 이 친구 B도 마찬가지고 A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보장 없잖아. 뭐 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우리가 자금이 필요해서 또 매매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B가 만약에 한 3년 정도 뒤에 500제곱미터를 매매하고 싶다. 그럼 B의 500제곱미터는 자기는 어느 쪽으로 매매하고 싶겠노? 도로 쪽 이쪽으로 매매하고 싶지 않겠나? 예를 들어 말이야. 시장은 혼란스럽고 난리 나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일부 매매라는 걸 인정 안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누가 이쪽으로 하려고 뒤에 하려고 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싸울 것 없이 나눠라. 그래서 민법은 필지별 등기만 인정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일부 등기를 인정 안 하는 게 그 말이야. 근데 권리의 일부 이전, 지분의 일부 이전은 그건 이겁니다. 내용물이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그 1000제곱미터 중에 어느 위치가 정해지지 않는 500제곱미터가 내 권리다는 그거의 이전은 가능하지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권리의 일부 이전은 된단 말이지 매매의 목적물은 안 됩니다. 그 등기해야 되니까 나눠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 보시면 이해되겠죠? 그래 보시면 돼.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나 임대차나 용익권은 저당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그 토지로 생각 안 하고 아파트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사례니까.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시가가 은행에서 한 3억 정도를 저당을 잡아줬다. 그럴 수 있잖아요. 7억은 집주인 자기 거고 3억은 따지면 주인과 은행 거다. 예를 들면 저당권을 10억 시가 치자. 그렇다 해 은행이 그 3억이 자 10억짜리에 3억 정도니까 거실 안방하고 거실까지만 저당권 있고 작은 방하고 입구는 저당권 없다. 이건 아니잖아. 맞지? 그거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뭐 저당권은 채무가 전액 변제되기 전까지는 뭐 목적물 전부의 지배력을 갖는다. 뭐 이래 봐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당권은 나누지 뭐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는 게 좀 더 안 낫겠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일날 지문을 좀 현란하게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긴장 안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 한 필지 일부 매매와 저당권이 왜 그 자체가 거래가 안 되느냐. 근데 임대차와 용익권 설정은 그죠? 사용의 목적이고 수익의 목적이잖아. 일부 사용 일부 수익 되잖아. 주택 같은 경우 내 가구잖아. 그러면 1층에 R 2칸 주거용 완비 전세나 임대차 거래하잖아요. 구분 소유 등기 안 됐더라도 그거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일부 사용이나 일부 수익은 그 자체가 거래됩니다. 처분의 목적이 아니니까. 등기의 목적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 보시면 돼요. 됐고. 자, 거기에 우리가 보시면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32페이지 정도에 거기에 있을 겁니다. 32페이지 16번 그죠? 32페이지 16번 보시면은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 거기 내용이 이 내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 접근하시면 되겠고. 다음 네 번째가 건축물, 그죠? 건축물은요, 한 동 단위입니다. 한 동 단위로 거래의 객체입니다. 건축물은 한 동 단위로 거래의 객체입니다. 즉 건축물은 한 동 단위로만 거래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한 동에, 그죠? 한 동의 일실 또는 한 가구라도 구분 소유 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는 뭐예요? 구분 소유 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는 뭡니까? 매매의 목적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구분 소유 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는 매매의 목적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구분 소유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의 목적물이 된다 이 말이야. 아파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를, 그죠? 아파트 101동, 102동 한 동이잖아요. 원래는 건축물이 이렇게 한 동 단위로 거래의 목적물이 되는데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상 한 동 안에 한 가구, 한 실도 구분 소유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 가구 매매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별도 거래하지 않습니까? 매매 목적물로.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분 소유 등기까지는 안 됐지만 그죠? 구조나 구분 소유 안 됐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매매의 목적물은 뭐하잖아. 그죠? 매매의 목적물은 뭐하잖아. 그런데 구분 소유 등기가 안 됐더라도 구조나 이용이 독립적인 경우 있잖아. 구조나 이용이 독립적인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뭡니까? 전세라든지 임대차의 목적물은 되나 안 되나? 전세라든지 임대차의 목적물은 되나 안 되나? 전세라든지 임대차의 목적물은 되잖아. 그죠? 구조나 이용이 독립적이 아니니까 구분 소유 등기가 안 되는 경우는 매매의 목적물은 될 수 없지만, 그죠? 근데 구조나 이용이 독립적인 경우는 등기는 안 됐지만 전세라든지 임대차의 목적물은 되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오시죠? 여기 우리 건축물에서 서두에서 알아놓으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건축물에는 이 내용을 좀 알아놔야 됩니다. 건축물에는 뭐냐 하면은 분양권하고 입주권입니다. 분양권하고 입주권. 여러분, 분양권은 현존하는 건축물입니까? 장래 건축물입니까? 분양권은 현존하는 건축물이겠어요? 장래 건축물이겠어요? 우리 뭐 여자분이 없어서 그렇나? 우리 모델하우스 가면은 와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분양받잖아요. 맞잖아요. 막 2년 3년 뒤에 그 건물 다 나오잖아. 현재 건축물은 아니잖아. 그죠? 그렇다고 해서 분양권은 사고 팔고 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거래되잖아. 그래서 분양권은 현존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장래 건축물, 이거 기억나죠? 장래 건축물 아닙니까? 그죠? 우리 판례는 이 장래 건축물도 건축물로 봅니까? 아니면 증서로 봅니까? 이 분양권은 그만 건축물로 보나 증서로 보나 이 말이죠. 건축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분양권 사고 팔고 중개 다 하잖아. 건축물로 보니까. 그 건축물로 보니까 중개되나 안 되나? 당연히 중개의 대상이 되지요. 즉 분양권은 중개 개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에 반해서 입주권은 그죠? 대한민국 입주권 이래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건 입주권 딱 두 가지 종류만 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입주할 수 있는 지위의 입주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 계획에 뭐예요? 인가가 난 입주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주권은 단순히 입주할 수 있는 지위의 입주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말해서 또 소규모 주택정비법상의 인가받은 입주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주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이 입주권은 이거는 건축물로 보나요? 이거는 증서로 보나요? 이건 증서로 보지 건축물로 안 보겠다 이 말입니다. 증서로 보니까 이건 중개되나 안 되나? 이건 중개의 개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 안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까지 받은 입주권은 뭐예요? 이거는 건축물로 보나요? 증서로 보나요? 그렇죠. 이거는 건축물로 보지 분양권에 준하는 뭡니까? 건축물로 보지 증서로 안 보겠다 이 말입니다. 건축물로 보니까 중개되나 안 되나? 중개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건축물로 보니까 중개에 개입이 된다 이 말이야. 아직 여러분들이 그 공법의 재건축 절차를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도 아마 관리처분계 인가는 아마 절차에서 거의 제일 뒷부분일 거야. 즉 가구수하고 동호수가 다 나온 상태입니다. 인가까지 받은 이거 입주권은. 그럼 결국 분양권에 준하는 건축물로 보겠다. 그때부터는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당일날 자신 없거든. 이 지위의 입주권하고 인가의 입주권 이 단어만 접근하시더라도 시험 치신 데는 크게는 무리 없을 겁니다. 이 용어 빠지고는 지문 자체가 생성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지위의 입주권이냐 인가의 입주권이냐 요래 접근하시면 대한민국 입주권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게 완판이야 완판. 그래 보시면 돼요. 다음 뭐 거기 31페이지 그 위에 4번에 미등기나 무허가 건축물은 대상물 된다. 뭐 같은 건축물에도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32페이지 있잖아.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 이런 것들 설명했는 그 내용이고. 그리고 33페이지에 판례가 쭉 적어놨는데 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대토권을 한번 봐야 됩니다. 대토권. 대토권은 여러분 우리 여기 토지 부분의 판례에서 봐야 되는데 미리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거는. 일단 이건 대토권 여기서도 보면 됩니다. 여러분. 대토권은 건축물로 보냐 뭐 토지죠 뭐냐 이 차이에 관계 있는 거니까 정서로 보느냐. 여러분. 이 대토권이 뭐예요? 대토권이. 대토권. 대토권 이런 것들이 대토권으로 대표적입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택지로 이제 예정되면은 원주민들이 거기에 뭐 농사를 지으신 분, 거기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이주를 해야 될 거잖아. 그죠? 후에 택지 조성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는 뭐다? 원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뭐 택지만 택지, 토지만 토지, 주택이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게 해줄 수 있는 지위. 이게 대토권입니다. 그만 이미 내 입에서 말 다 나왔네. 그럼 결국 이 대토권은 지위나 자격으로 봅니까? 아니면 토지나 뭐 건축물로 봅니까? 지위나 자격이가만 토지나 건축물이가. 지위나 자격이 토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지위나 자격이니까 중개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판례입니다. 매년 나오는 판례입니다. 결국 대토권은 중개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되는 걸 알아버리면 쉽잖아. 그죠? 왜 안 되는 걸 알아버리면. 그래서 저는 그걸 설명드리는 것이고 단순 규정을 하는 것이야 뭐 몇 개 적어놓고 외우라면 되지. 그런데 공부는 그래야만 나중에 깊이도 없고 당일날 시험 지문에 지문을 조금만 변형시켜도 여러분들이 바로 깨집니다. 왜 그런 걸 자꾸 이해를 하십시오. 당장은 늦다 하더라도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면은 분명히 됩니다. 그래 보시고 다음 33페이지고 판례 한번 읽어보시고 1번 판례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2번 판례도 알아야 됩니다. 3번 판례는 아실 필요 없고 4번 판례가 대토권에 관계되는 판례입니다. 근데 대토권 판례 제가 수록해놨는데 그 위에 19번의 대토권 내용과 별 차이 없으니까 뭐 비교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우리가 주문을 그대로 다 뺏겨나면 몇 장 됩니다. 근데 이 판례는 이렇다. 그 단순 규정만 하면 됩니다. 이런 판례는 이렇다. 해석만 하면 되지. 그 판사가 했는 그 주문 다를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 보시면 돼. 다음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토지 끝났습니다. 건축물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정착물로 들어갑시다. 지금 저건 차고 있는 거 아니죠? 따라와요? 물어볼까요? 물어보라. 그래. 저래 돼야지, 그래. 그래. 그러면 공부 되시는 거 맞다, 그죠? 기다리십시오. 물어봐 줄게요. 맞아. 찬찬 하시면 별거 없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하신다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한 6, 7개월 바짝 고생하셔가지고 자격증 취득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란 듯이 재밌게 살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요동치는 전국, 급변하는 정세입니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땅에서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점만 잘 파악하고 잘 마셔도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지장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 대한민국 땅에서 신분을 상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 가지입니다. 부모를 정말 잘 만났다거나, 요즘은 뭐 할배 할매다 하더라마는, 아니면 뭡니까? 자식을 정말 잘 낳았다거나, 좌총령 우백고, 아들은 의사 판검사, 한놈은 또 사업한 놈, 예를 들면 말이야, 정말 잘 낳았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잘하거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잘해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한 가지는 돼야 되는데, 다 세 가지 다에 적용되신 분은 그런 분들은 좋겠지만, 그래도 그중 한 개만 잘 적용돼도, 그죠? 해당돼도 좋겠죠. 자, 봅시다. 그 밖에 정착물입니다. 그 밖에 정착물. 그 밖에 정착물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이거 하고, 그리고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그 밖의 정착물에는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그리고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그래 보시면 돼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보시면 돼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자,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여러분, 명인 방법이 뭐예요? 명인 방법이, 즉 명백하게 인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공시수단이 등기보다는 완전하게 불완전하겠지요. 등기는 등기 용지도 있고 등기가 날인도 있지만, 명인 방법은 뭡니까? 간섭법의 일종으로서 새끼꼬쟁이, 담장, 울타리 이런 걸로, 펜스 이런 걸 쳐가지고 공시를 갖추는 게 명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도 그 사람의 것이라고 소유권은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소유권은 인정받나 안 받나? 소유권은 인정받겠죠. 소유권은 인정받는데 저당권은 인정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지요. 속된 말로 융자는 내기 어렵다 이 말이죠. 은행에 가셔가지고 내가 저 임야에 있는 사과나무 일대적이 내 거다. 어우, 좋겠네요. 아이고, 그 넓은 산에 다 그 소유자면은 좋으시겠다. 근데, 자, 그럼 왜요? 돈 좀 내 딸내미 혼사를 치러야 되는데, 돈 좀 필요해서 왔다. 왜 그래, 왜 우리가 감정이 가지고 또 얼마 쓰실랍니까? 얼마 필요하세요? 이래 얘기하면서, 자, 등기부 등본 한번 봅시다. 이래 하면, 등기 없다. 이래 말이 안 맞잖아. 명인방법 같이 하잖아. 소유권의 목적물은 인정해줘도 저당권의 목적물은 인정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등기와 같은 완전한 공시를 갖춘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공시로 본다. 그 말입니다. 결국 사적 소유는 되니까 중개의 개입은 되나 안 되나? 중개의 개입은 되지만 이거는 저당권의 목적물은 될 수 없다. 그죠? 책을 제가 해놨지만 명인 방법 갖추었다 하더라도 미분리의 가실, 농작물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개생물 인정 안 한다. 되게 어렵다 봅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건 단순 규정이고. 다음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건 여러분 잘 알잖아. 소위 말해서 셀프 세차장.
결혼들 다 하셨는가 모르겠다만 와, 이 자제분들하고 한 번씩 셀프 세차장 가서 왜 한 번씩 일요일 날 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셀프 세차장. 그거 생각하면 제일 낫습니다. 저희 집도 일요일에 뭐 꼭 일요일 아니더라도 시간 날 때 한 번씩 애들하고 셀프 세차장 갑니다. 역할이 다 있습니다. 마누라 있고 아들, 딸이 있는데 저는 총감독입니다. 닦아라 지시합니다. 뭐 좋잖아. 우리 집은 그런 집입니다. 저는 집에서 걸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손짓과 입으로 다 합니다. 여기까지 맙시다. 그죠? 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저 뒤에 여자분 저런 인간 안 만나길 다행인가 알겠나? 그래 생각하실 것 같다. 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소위 말해서 셀프 세차장이다. 그지요? 셀프 세차장도 3면이 있나 없나? 3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번 이음새 부분 보시면은 볼트로 해체되나 안 되나?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로 보나 안 보나? 정착물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착물도 아니고 이건 중개에 개입이 되겠나 안 되겠나? 당연히 이건 중개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뭔지 알겠죠? 정착물 단어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도 정착물이라 해서 다 또 중개되는 건 아닙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도 아니지만 설사 정착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 중개되는 건 아닙니다. 종물인 정착물하고 별개의 정착물은 또 달라요. 별개의 정착물은 되겠지요, 중개가. 오늘 배웠습니다. 토지에 별개의 정착물이 뭐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그걸 건축물이단 말이에요. 그건 토지와 별개잖아. 건축물 등기가 별도로 되잖아. 그건 중개되겠죠. 그런데 뭐 담장, 교량, 수목 이런 것들은 종물인 정착물은 중개가 안 됩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됐고. 다음 6번째 임목이야. 임목입니다. 여러분 임목이 뭐예요? 임목이 뭐예요? 제가 원래 19년차 이래 강사 생활하고 있는데 황당한 답변들이 간혹 나옵니다. 어제 아래 수업이 그럽니다. 이틀 전에 모 학원 수업에서 임목이 뭐냐 당연히 묻지 않습니까? 황당한 답변 원래 차트에 올라갈 만한 답변입니다. 서가 있는 나무랍니다. 임목 설립자 나무목자 생각하셨는 것 같아. 근데 임목은 누워있는 나무는 나무 아닙니까? 이랬는데 임목은 서가 있는 나무가 아니고 등기된 그죠? 등기가 된 나무의 집단입니다. 등기까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등기라는 공시를 갖췄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권의 목적물은 기본되지만 이건 저당권의 목적물로도 되나 안 되나? 이건 당연히 저당권도 다 되는 거야. 명인방법은 그건 등기와 같은 공시가 아닌 불완전한 공시니까 저당권의 목적물은 인정 안 됐지만 임목은 등기와 같은 공시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건 저당권의 목적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고래 접근하시면 되겠고 임목은 또 우리가 수종의 제한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뭐 소나무는 임목 등록을 등기되고 뭐 감나무는 안 되더라 이런 건 없습니다.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만 돼 있으면 뭐다 임목은 전부 다 그리고 임목으로서 등기되고 인정된다 이 말입니다. 등기했을 경우는. 그리고 한 필지 일부나 전부 한 필지 일부나 전부 다 됩니다. 즉 만약 임야가 10,000제곱미터다. 10,000제곱미터 전부 다의 임야를 그 나무를 심고 임목 등록하고 등기해도 당연히 임목으로 인정되겠지만 그 10,000제곱미터에 한 1,000제곱미터만 나무를 심어 놓고 등록하고 임목 등기했으면 그것도 임목으로 인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맞잖아요. 한 필지 전부 다의 나무가 심겨져가 등기해야만이 그러니까 임목으로 인정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게 건축물 생각해 보십시오. 대지가 1,000평이다. 저는 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300평이나 200평만 건축물 지도 당연히 건축물 자체를 독자적으로 인정해 주잖아. 똑같은 거 아이가. 그래 생각하면 되나. 공부를 예를 들 사례만 생각하면 쉽잖아요.
임목은 일부 된다, 일부 된다, 전부 된다, 전부. 왜 그래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전부 일부 다 가능, 다 가능, 다 가능. 볼펜 아깝다. 뭐라고 공부해요? 맞잖아.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0제곱미터다. 근데 건축물은 300제곱미터만 해도 여러분 건축물 등기 별도로 인정해 주잖아. 안 그래요? 꼭 1000제곱미터 다의 건축물을 세워야만이 건축물 등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똑같은 케이스지요. 오케이? 이쯤에서 한번 브레이크 타임을 걸만한 게 임목은 토지와 별개란 말입니까? 별개가 아니란 말입니까? 당연히 별개다 이 말입니다. 임목은 토지와 별개의 독자적인 거래가 되고 독자적인 재산권으로서 인정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내용들이 쭉 연결됩니다. 임목은 토지 처분 시에도 토지 처분 시에도 토지 처분 시에도 임목 소유권에 그러면 임목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겠나요? 안 미치겠나요? 당연히 안 미치지요. 미친단 말은 임목이 토지의 종물인 걸 인정하는 거 아니잖아. 임목이 토지의 종물입니까? 독자적인 권리의 객체입니까? 독자적인 등기가 된 별개의 권리의 객체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처분 시에도 임목 소유권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논차는 거 아니죠? 그래 보시면 돼. 저 뒤에 여자분 따라와요? 그치? 잘 하시겠지? 자, 그래 보시면 돼. 이거. 그리고 저당권은 벌채된 수목에도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저당권은 벌채된 수목에도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이거는 영향을 미쳐야 되겠지요. 왜냐? 벌채가 나무를 베어냈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베어낸 나무에 저당권이 영향을 미친단 말은 나무 자체가 저당권의 권리의 객체로 된단 말이가 안 된단 말이가? 된다는 말이잖아. 만약에 베어낸 나무에 저당권 효력이 인정 안 되면은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저당권은 나무는 효력이 인정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지금 나무가 임목이 독자적인 거래가 되고 독자적인 재산권에서 권리를 인정받나 안 받나? 인정받으니까 당연히 나무 자체에도 저당권은 효력을 미친다 맞지요. 그러면 당연히 저당권은 경매 넣을 수 있잖아. 그러면 나무 자체만을 경매 집어넣어서 저당권자가 금전적인 채권에 만족도 얻을 수 있나 없나? 있다 이 말이지. 즉 이 말은 임목은 토지와 완전히 별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말입니다. 그래 하시면 되겠죠. 자, 저당권은 벌채된 수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외에 저당권 설정 시 보험에 가입하자 이런 것들은 차후에 보기를 하고 임목을 잡다하게 제가 임목법을 명시해놨는데 34페이지 그죠? 임목에 대해서 1번 임목이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 이런 정도. 2번 동그라미에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갖추어 임목으로 만든 이유는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고 그런 정도. 35페이지에는 여러분들 공부해야 될 거 3조 정도 알아놓으시고 4조 알아놓으시고 6조 법정지상권 대상된다 이런 정도. 그리고 37페이지에 19조 정도만 아시면 돼요. 19조에는 약간 오탑니다. 보면은 1번 등기가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37페이지입니다.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을 때와가 아니고 때에는으로 수정 좀 하십시오. 보존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임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 토지의 등기 기록 중 표제부의 임목 등기. 표제부에만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돼요. 동그라미 좀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22조 1번 보면 22조 1항이죠. 1항에 보시면은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임목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한다는 거. 막연한 얘기인데 이유를 알면 되잖아요.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느냐.
우리는 저당권자가 보호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담보제도가 좀 발달된 나라입니다. 은행이 힘이 있잖아. 대부분 집이든 뭐든 부동산에 은행이 저당을 잡아, 은행은 저당을 잡아 솔직히 말로 돈놀이잖아. 그 이자를 먹고 또 예금 금리는 주겠지만 뭐 솔직히 3분의 1 정도 차이 나지요. 예금 금리가 뭐 1이라면은 대출 금리는 3이 되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자, 고개를 드시고 만약에 한 10,000제곱미터의 임야에 좀 희귀 수목을 심었다. 임목등록본부에 등록돼 있고 등기했다. 시가 한 50억을 잡자. 예를 들어서 희귀 수목으로서 뭐 10억에도 관계없습니다. 가상이니까. 은행에 저당 잡았는데 이 50억 정도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감정은 한 20억 정도다. 거기에서 좀 해가지고 우리가 10억 정도 대출 나간다. 가정하자. 예를 들어서 10억을 대출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 3일 뒤엔가 왜 몇 년 전인가 그 태풍 뭡니까? 매미입니까? 개미입니까? 한 10년 됐네 벌써. 개미가 매미가. 매미가 태풍 매미가 와가지고 나무 다 뽑혀 날아가 버렸는 거야. 그럼 은행은 10억 그대로 날립니다. 맞잖아.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시에 보험에 가입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저당권자 보호 차원 옆에 고래 가볍게 해놓은데요. 저당권자 보호 차원입니다. 자,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임목에 보험 가입하란 말이 저당권 옆에 저당권자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 적어 놓으시면은 공부하실 게 없다 이 말이야. 그지? 맞잖아. 됐고. 다음 강업재단하고 공장재단입니다. 강업재단하고 공장재단입니다. 결론만 얘기하면은 재단 자체는 거래의 목적물 되지만 재단의 구성물은 그죠? 재단의 구성물은 거래의 객체가 되나 안 되나 이 말입니다. 구성물은 독자적인 거래의 객체가 되나 안 되나? 구성물은 독자적인 거래의 객체로 인정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즉 재단 자체는 사고 팔고 즉 양도나 양수의 대상이 되는데 그 재단 안에 있는 목록은 별도의 거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래 보시면 돼요. 강산 같은 걸 개발하려면은 자금이 많이 드나 안 드나? 자금이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럼 은행에 저당을 잡아가지고 재단을 설립하려면은 합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잖아. 그건 재단을 설립했는데 은행에 저당을 안 잡으면은 솔직한 말로 재단 자체의 취지에 안 맞잖아. 그래서 반드시 은행에 저당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재단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의 전체의 저당권을 묶여 있다 이 말이야. 저당권은 분리 처분이 안 되잖아요. 재단 자체는 사고 팔고 되는데 그 안에 구성물 다시 뭐 강산기계, 특허권, 실용신앙권은 별도로 거래되면 속된 말로 이중이야. 이중 거래되는 것보다 더 되란 말이야.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뭐 큰 틀은 이래 봐도 무리 없지요. 건축물은 맞잖아. 중개잖아. 단독주택 할 때. 그러면 건축물 등기된 걸 중개했을 때 건축물 등기에 넘어가면은 그 안방, 작은 방, 뭐 마루, 거실 다 같이 가잖아. 주방하고. 근데 건축물 넘어가 놓고 안방 다시 거래하고 뭐 거실 다시 거래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또 그래 케이스 보면 돼요. 오케이? 한 개의 저당권으로 묶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단 자체는 그 자체는 거래의 객체가 되지만 그 구성물까지 별도의 또 거래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매매 목적물 모합니다. 다만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차는 된다. 뭐 이런 정도. 자, 그럼 39페이지 보시면은 38페이지부터 먼저 봐요. 공장재단의 11조 보시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효력은 보존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달 이내에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한다. 이런 거. 10달 정도. 시험이 안 납니다. 이 강업재단하고 공장재단 임목을 시험 내는 출제위원은 요즘은 최근에 아예 안 나옵니다만은 좀 가슴 아픈 출제위원입니다. 왜? 중개사무소에 재단 사고 팔고 중개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나무 사고 팔고 하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일선 중개사무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계약들인데 100점 방정으로 간혹 던집니다만은 뭐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기본만 아셔도 충분해요. 그 이상 택다는 거 막 작정하고 덤비면은 틀려야 되지 왜 하겠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문제풀이에서 커버하든지. 12조 2항 보시면은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외에 목적이 되지 못한다. 다만 언더라인 좀 그어 놓으세요.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은 할 수 있다. 그죠? 그런 정도. 39페이지 보시면은 2번 동그라미고 밑에 별도로 박스로 해놨지요. 즉 구성물은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40페이지 대상 권리 42, 43 이런 것까지는 44까지는 뭡니까? 저겁니다. 이런 경우는 중개되고 안 되고 그냥 사례 정한 겁니다. 이건 단순 규정이니까 나중에 보면 되고 46페이지 중개행위의 성격 우리 아까 봤고 47페이지 중개와 타 개념 중개의 종류는 훗날 문제풀이에서 커버하면 되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자격증 제도는 여러분들이 3월이나 5월에 한번 수업 자료로 나가지 별도의 3번 정도 할 가치가 없습니다.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한 문항 나올까 말까. 그리고 66페이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지요. 그죠? 한번 손가락 만지고 가십시다. 손가락 쭉 만져보십시오. 여러분 자격증입니다. 오늘 좀 쉬었다가 69페이지 개설 등록과 결격사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중개법의 메인 파트입니다. 여기서도 점수가 시험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기 시작한 파트들이니까 좀 쉬었다가 69페이지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진행하겠습니다.